안녕하세요. 포화석비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확률 관련된 이제 A102 확률의 정의와 그 계산에 관련된 건데, 확률의 정의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요 A1빵에서요 충분히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다시 확률은요, 확률은 뭐다? 간단히 얘기하면 확률은 그냥 비율이야. 비율 알겠냐? 비율이다. 확률은요 비율. 어떤 비율? 항상 전체가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전체 예상 가능한 전체 분의 우리가 관심 있는 해당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확률이다. 알겠죠? 비율, 그 수치가 바로 확률인데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자, 이 집합 A가 아니라 뭐다? 사건 A고 사건 A의 확률 P probability. 발음 영어는 생략. 하여튼 확률 P. 영어가 되게 약해요. 그렇죠? 자, PA. 사건 A가 이런 확률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값이 0이라는 얘기는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확률값이 1이라는 얘기는요,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 언제? 전체가 잡혀 있을 때.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은요, 1에서 사건 A 확률을 제거해 준다. 요 개념 적용될 때가 있으니 직접 풀다가 막히면은요, 항상 여사건의 확률을 좀 생각해봐라 이거야. 그렇죠? 직접 풀다가 막히면 여사건의 확률 생각해봐라. 요건 좀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한 걸음 더. 포재의 원리랑 관련돼서요, 이론 강의 때 요거만 하나 좀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자, 앞쪽 거는 일단 확률 전체 맵을 그리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봐요. 자, 이렇게 강의해 놓고서 이제 사건 A의 확률 또는요 뭐뭇이 아니다 확률을 구할 때는요, 전체 확률에서 뭐뭇인 확률을 빼주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원리가 직접 풀다 막혔어? 또는 뭡니까? 적어도라든가 또는 뭐예요?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할 때요, 이 여사건의 확률을 많이 쓰는데, 요거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뭐냐면은요, 포재의 원리와 같이 짬뽕이 돼서 요놈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봐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사건 B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구하라 알겠냐? 응용 문제인데.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사건 B도 일어나지 않아. 그럴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럴 확률을 구하라. 됐죠? 그러니까 뭐뭇이 발생하지 않고요, 뭐뭇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뭇이 아니고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학 기호화 시킬 수 있겠냐고. 중요하다. 항상 불라 떠들고 있는 걸요,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응용 문제를 봤어요. 불라 떠들고 있는 것들을 수학 기호화 시킬 수 있겠냐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썼다면요, 이제 이걸요, 우리가 집합 배웠으니까 집합의 원리 그대로 차용된 집합의 원리 그대로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겠죠. 드몰건의 법칙에 따라서. 맞아요? 맞죠? 이때 요 개념 보여? 덩어리. 항상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 덩어리. 그죠? P 덩어리의 여사건의 확률이다. 덩어리의 여사건의 확률이야. 덩어리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이걸 쓸 수 있겠냐고.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는 겁니까? 예. 저 덩어리의 확률을 빼주는 거죠. 자, 덩어리 똑같잖아. 이게 덩어리라고. 덩어리의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값 1에서 덩어리 확률값을 빼준다. 그쵸? 이해 갔죠? 그러면 요것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죠? 요거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당연히 어떻게 해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애교 B 해서 한 번 더 쓸게. 이미 다 끝났는데 1 한 다음에요, 뭘 구해줘요? P 요거 확률은 PA PB P 애교 B. 예. 요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요러한 응용 문제를요, 블라블라를 수학 기호화 시킨 다음에 요러한 확률값 구하는 걸요, 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풀 수 있겠냐 이거야. 그렇지? 응? 알아두시고 핵심은 어디 있다? 핵심은요, 예, 핵심은 여기서 사실은 블라블라 떠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학 기호화 시킬 수 있는가? 기호화 시킨 다음에 이제 다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요, 이걸 덩어리로 봐서
덩어리의 6건의 확률을요 이렇게 요 원리 6건의 확률 적용해서 덩어리의 6건의 확률을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만 되면은요 그 다음엔 별다르게 어려울 것은 없다. 그랬죠? 예, 같죠? 정리해 두시고 다시 돌아와서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있어서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요 수학적 확률.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이미 뭘 배울지는요 A1빵빵 들어가면서 다 강의했어. 그쵸? 자,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뭐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구해야지만이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었죠? 뭘 얘기했어요? 이때의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경우의 수랑은 좀 내용이 좀 달라. 그러니까 나올 비중, 나오는 비율, 등장하는 비율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다면은 정말 경우의 수 자체로서 경우의 수 풀면 되겠는데, 그 비율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율 그대로 감안해 가지고서 경우의 수를요 달리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이거지. 달리 해석해서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요 이미 앞선 강의 A1빵빵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만약 그 강의를 안 본 학생이 있다면요 A1빵빵 돌아가서 여기 관련된 경우의 수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경우의 수랑 약간은 다르게 밀도로 해석하든, 너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야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자꾸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투표하죠. 투표? 선거할 때는요 1인 1표죠. 잘 살든 못 살든 뭐 어때 생겨 먹었든 젠장. 그죠? 투표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면 1인 1표잖아. 1인 1표. 그럴 때가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헤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에서요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는요 절대로 1인 1표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지분만큼 그 권한이 행사가 되잖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요 어떤 회사에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요 각각의 1%짜리 지분 50명 있는 사람과 선생님의 권한은요 똑같은 거죠. 1대1이 아니라고.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요 그 날짜가요 다 똑같이 30일이 아니잖아. 어떤 날은 31일, 어떤 날은 28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대로 살펴라. 근데 보통은 뭐다? 보통은요 여러분들 출제된 문제, 보통의 문제들은요 다 각각 나올 확률이 똑같은 것들로 보통 나와. 주사위도 마찬가지. 주사위도 다 6분의 1씩 확률로.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지. 그치? 비중이 똑같죠. 동전도 앞면 뒷면. 예를 들어 이거 똑같죠. 그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거 나온 김에 또 이쪽이 좀 재밌어. 봐요. 나중에 독립시행 확률 가서 또 한번 언급할 텐데요. 이게 뭐야 이거? 맞춰봐. 뭐야 이거요? 잘 모르겠지. 좋아. 뭐예요? 윷이다. 윷 알겠어요? 윷. 윷이야 윷. 윷 이런 젠장. 윷이야 윷. 아 그림. 예, 윷이야 윷. 윷이 있는데. 자 주목. 아이씨. 자 윷이 있어서요. 보통 도개걸윷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 그쵸? 아는 상태에서요. 우리가 보통 확률 문제 풀 때는요. 자 이거를 뒤집어 깐 것. 이쪽이 등이라고 하면요. 뒤집어 깐 배와 등. 보통 배와 등이 날 확률이 2분의 1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고 많이 요구하죠. 그쵸?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윷은 사실은 윷이 어떻게 깎였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어떤 뭐 무게나 이건 좀 연구해 봐야겠지만 무게나 어떻게 깎였냐에 따라서요. 이게 하나 던졌을 때 요 등이 나올 확률과 던졌을 때 배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같지만은 않을 거야. 그지? 그래 어떤 윷은요. 어떤 윷 뒤집어 까져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태로 더 자주 나올 이렇게까지 해줄까요? 이런 상태로 자주 나올 수도 있고 배가 더 자주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각자 이런 게 나오는 게 만약 0.6, 0.4 이런 윷이 있으면요 아무래도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윷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은요 거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보통 시중에서 파는 윷놀이 선생님도 해봤는데 이게 좀 이 정도 비율은 내가 모르겠다만 윷에 따라서 어떤 윷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나무를 깎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만약 0. 이게 6, 7 뭐 이렇게 잘못 깎았다면요. 이런 윷은요 모나 도가 더 자주 나오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요
확률값. 보통은 이렇게 나올 확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반반 0.5, 0.5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의 문제지만 정확히 줘야 돼 원래.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윤 4개를 동시에 던진 거나 윷 1개를요 0.6, 0.4건 0.4, 0.6이건 그런 OX 문제, 그런 윷을요 4번 던져서 결과를 보는 거나 같은 이야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달라진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로서 또 놀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 공식 이 자체로 진짜 쓰이려면은요, 비중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 비중이 같아야 돼. 이해 갔죠? 등장할 수 있는 비중이 같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다. 하여튼 대부분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 우리가 공부할 건요. 두 번째로 기하학적 확률. 뭐라고 정의했어 선생님이요? 기하학적 확률은요. 예. 잘 써라. 잘 써. 예. 자,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들 맞아요? 셀 수 없는 것들. 이 전체를 잡아놓고요. 해당하는 해당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요 확률을 논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통계적 확률이요. 앞선 확률들이요 선험적인 확률,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해요? 머리로 직접 해보지 않아도 어떻게 선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라면은요, 얘는 경험적 확률. 뭐라고요? 경험적 확률. 해봐야 되는 거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정말 시행을 다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 시행된 횟수분에 해당하는 횟수들로서 잡아내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직접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통계적 확률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요. 통계적 확률은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계란을 10,000개를 계란 부엌에다가 10,000개를 집어넣었어. 해봤더니 9,000개가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야. 10,000분의 9,000, 100분의 90, 0.9 또는 90%의 확률로서 그 기계가 부하가 된다라고 한 번 한 다음에 말할 수 있겠냐고. 아니 그걸 부하기 한 번 한 다음에 말할 수 있겠냐고. 아니죠. 여러 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여러 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통계적 확률이 한 번 해서 맞았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거기 기대되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서의 이야기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요 그 논리를 맞춰서 정해 나갈 것인가. 한번 해본 다음에 샘플로 한번 해본 다음에 만약에 10,000개를 다 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요 그 계란 100개만 샘플을 골라가지고 해본 다음에 그럼 10,000개를 했을 때 도대체 몇 개 정도가 기대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야. 알겠어? 그런 얘기들은 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사실은 지금 배우는 확률 단원이 아니라 다음 단원이보다 통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이 된다. 사실은 주로 통계 단원 가서 우리가 이걸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단원은요, 요놈 구분 정도만 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 확률 단원에서는 앞으로는요 빨간색 앞으로는요, 예, 당연히 이제 여기에 중앙점을 맞춰서 가는데 자, 이번 단원은 이렇게 생각해. 이번 유형은요, 확률을 저렇게 제대로 정의한 다음에 이런 확률들이 있다 정도,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정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요거에 좀 주안을 맞춰서 하는데, 이미 우리가 경우의 수가 잘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아까 얘기했던 비율, 비중, 밀도 모든 상관이 없어. 지분 모든 상관이 없어. 그러한 상태로서의 이해만 끝난다면 이제 뭡니까? 사실상 경우의 수의 뭐다? 복습에 불과하다. 이거의 복습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쵸? 확률 구하는 게.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웠는데, 자, 정리. 확률이 뭔지 알겠죠? 확률은 비율이야. 비율. 이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6건의 확률이요,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알고 땡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포즈의 원리까지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덩어리로 출제가 되더라도 어떤 덩어리의 6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값 1에서 덩어리 확률 빼준다는 건 명심해. 그리고 수학 기호화시키는 훈련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방법 3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3가지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는 이제 문제를 통해 선생님하고 확인해 보면 되겠고. 이해 갔죠? 특히나 뭐다? 이번 확률 단원에서는요, 요놈이 핵심이니까 일단 지금까지 배웠었던 경우의 수만 가지고서요 수학적 확률을요 좀 제법 많이 다뤄보고, 이런 것들은 좀 맛보기 정도까지만 취급하도록 하자. 됐습니까? 확률에 관한 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